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좋은 추억, 특히 어린 시절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만큼 귀하고 강력하며 아이의 앞날에 유익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아름답고 신성한 추억만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그 수요일 시간 그 문을 열었습니다. 힘차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참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불효자에 가까운, 좀 무관심했던, 그래놓고도 또 하루에 한 번씩 전화는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이라도 그동안 미안했던 따뜻한 마음 많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 방송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 나그네님께서 헤드뱅잉이 절로 꺄우 신난다. 청소기 붙잡고 헤드뱅잉 꺄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청소기 붙잡고 헤드뱅잉. 청소기 소음이 약간 이런 또 하드락이랑 또 어울릴 수도 있죠. 예. 한미 헛소리 잔치님께서 힘차게 오 출발하면서 이어 오브 더 캣이라는 노래 신청을 하셨어요. 찾아볼게요. 예. 숭구리당님, 오늘 추신수 선수가 시원하게 끝내기 9회 말, 끝내기 홈런. 오늘 홈런 2개 쳤어요. 소식으로만 들었습니다. 효도관광 홈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주셨습니다. 신난다고. 하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친 거고, 하나는 아버지 걸로다. 그럼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친 걸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죠. 뭐 기분 좋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예, 아주 신바람 나는 어버이날이라고. 전상선님도 오늘 빵빵 터뜨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빵빵 터지시는 분은 잠시 후에 모십니다. 이분이 지금 한 달째 빵빵 터지고 계세요. 예. 자, 오늘 그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또 이렇게 신나게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좀 녹음해서 좀 죄송해갖고, 오늘 또 더 즐거운 노래가 없을까, 기분이 업되는 노래가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깐에는 이 정도면은 기분이 나시겠지. 딱 두 곡 선곡했습니다. 역시 다음에 나가는 곡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숭구리당님께서 오늘 신나게 달리네요. 신나. 전상선님. 그냥 완전 전상선이 됐어. 전 선생님으로 전 선생님으로 이렇게 들려야지. 저도 올드팝 좋아하는데 그래도 가끔 우리 밴드 노래도 한 번씩 들려주세요. 틀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옐로우 몬스터의 비어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끼아옹. 오늘 비어랑 여기 아까 신청한 백두산을 묶어도 되겠다. 우리 거 같이 해갖고. 배팅님, 중국 어느 남쪽 변방 절강성 이곳은 일주일 넘게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위로의 노래, 유년 시절 좋아했던 미스터빅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희, 주말 동안 창걸님, 덕원님 방송을 계속 보내주시는 건 어떤가요? 문화생활 할 것 없는 이곳에서는 주말이 너무 쓸쓸합니다. 이 중국에서도 이게 들리나 봐. 전 세계 다 들려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뭐 인터넷을 차단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건 안 들릴 수도 있겠다 했는데, 니하오마, 따자하오 또의 공시. 혹시 모를 분들 위해서 와이니 소제 이거밖에 몰라. 예, 잘 지내시고요. 오실 동안 아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0523님께서 외국곡으로만 시원스러운 거 말고 우리나라 곡도 어떨까요? 그래서 백두산 반말마 들려주세요. 준비해 놓을게요. 근데 이게 저 파일을 찾다 보면은
이 곡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신나는 곡들을 막 이렇게 찾아놨다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부랴부랴 바꾼 적도 있어요. 가자동 특파원님께서 노래 듣다 보니 전에 신청했던 노래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이야, 좋죠. 그냥 달리지. 진짜 이거는 고속도로야. 보컬보다 밴드 연주가 작살인 곳 틀어주세요. 달리는 김에 한번 달려봐요. 그것이. 저 그랬던 적 있어요. 그 옛날에 홍대에 발전소라는 그 지하 락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는 가운데 이렇게 그 세철판으로 이렇게 무대를 한 6평 만들어 놓고 그 위에 DJ가 있었는데 그냥 음악 듣는 곳이에요. 근데 가끔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춤추는 분들인데 캔 맥주 팔고 볼륨 가득 해갖고 이 하드락을 들으면 전 잠이 오고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나 봐요. 오히려 시끄러움 잠이 와. 그때는. 자, 계속해서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신청곡도 올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틀어드리겠습니다. 창걸님 출첵해요. 방송 재편되면 창걸님 방송 3시간으로 연장 안 되나요? 네. 사장 앞자리님. 야하하하 감사합니다. 3시간. 하지만 또 다른 분들 방송을 기다리는 분도 많아갖고 2시간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영광스럽니다. 스럽습니다. Painted Black. 락이고 뭐고 구분도 못하던 어린 시절에 주말에 TV를 틀면 나오던 이 곡. 머나먼 정글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문희정 아나운서 기억한대요. 굉장히 어렸는데도 드라마 시작 전에 이 곡만 나오면 가슴이 쿵쾅쿵쾅. 전쟁 드라마라 무서워서 제대로 못 보는 주제곡만 너무 좋아했어요. 롤링스톤즈 최고입니다. 감사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숭구리당님이 이제 그분의 댓글, 번역기님한테 댓글 달아주셨어요. 롤링스톤즈는 살아있는 듯, 허덜덜. 예전에 보스턴 펜 웨이파크에서 공연했었는데 포스가 좔좔 흑흑.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이티스팩션도 좋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요? 우리 한 달 내내 쾅쾅 터뜨리고 계시는 한기호 씨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브라보!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창고의 한기호입니다. 창고, 문화창고. 뭘 그렇게 터뜨리고 다니십니까? 이게 페이스북을 봤더니, 안사정이 안 좋아. 안사정이. 내부 사정이 안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자꾸 장염 얘기를 많이 했잖아. 예. 그래서 이게, 그저께 이제 저녁에, 이게 밤 되면 이제 더 심해진데, 이게 왜냐면 이제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동안 이런가 보니까는 정확하게 4월 9일부터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 달. 그래서 이게 화가 막 나니까, 짜증이 막 나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될까. 요새 그 LTE로 지내신다고. 콸콸콸.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가만 보니까 이게 저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헬리코박터균 제균제를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잠시 짧게 소개를 해봐. 예. 몸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의사가 양이죠, 양이. 그렇죠. 예. 의사가 그 균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독한 약을 썼는데 그 약을 약국에서 이제 처방을 받던 도중에 약사에 의해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건 좋은 균도 죽이게 되니까 혹시 장염이 올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만에 하나에 걸려서 지금 LTE 그것도 가장 지금 72,000원급으로 콸콸콸 무제한으로. 근데 이게 식사들 다 하셨죠? 예, 다 했습니다. 네? 우리 저 듣고 계시는 분들 뭐 먹고 계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이게 저기 양의학을 갖다가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양의학에 의해서 약간의 그 폐해가 있을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양의학의 기본적 개념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병균 혹은 병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해갖고 얘를 박멸하거나 혹은 띄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항생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콜레스테롤 데미지, 즉 부수적인 피해.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작용이 많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콜레스테롤 데미지까지. 예. 그래서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막 화가 더 나갔고 근데 이게 이 횡적인 수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양의학이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종적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요즘 시대의 그 패턴이 횡적 수사와
종적 수사를 마무리 져야 된다라는 게 요즘 또 패턴이니까 네. 종적인 수사를 해보니까 이 양의학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어떤 근대 표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야, 이 근대라는 것이 근대성. 우리가 사실 보면 합리적이고 어떤 발전을 이룬 거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또한 이 근대성이라는 게 상당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라는 것이 그 얘기를 이윤호 선생이 매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이윤호 선생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 그 아주 대표적인 예구나 근대 맞아, 야만 맞아. 소위 말하는 이 근대 야만성이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 근대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특히 이 제3세계에 이식되면서 정근대적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융합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이거는 단절과 척결의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대기업, 거대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그 약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다른 약을 못 쓰게 하고 다른 약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불법 의료행위를 해갖고 잡아가는 거야. 이거 음모론인가? 그렇게 빠지면 아니죠. 안 되고. 비슷하잖아, 근데 내용.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특히 제3세계에서 어떤 이런 근대화, 근대성, 식민제국주의에 의한 근대성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착취 구조를 갖다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근대적 요소에 대한 제거, 척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어떤 단절 이런 걸 일으키게 되면서 기존 체제에 대한 해체 이게 바로 지금 제 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부 사정 얘기하려고? 야, 그러니까 이게 안팎이 똑같네. 내외 일체네. 내외 일체야. 거의 이거 지금 보니까 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화장실에 앉아서 완전 유레카를 외친 거야. 막 진리를 터득해 화장실에 앉아. 근데 심각해요. 심각해. 그래도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러는 거 밤에 그러면서 얘기하고 시끌시끌한 데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쓸쓸하게 한 20분 지켜보다가 형 저 집에 갈게요. 야 그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너 사이다라도 한 잔 먹고 가라. 그러면 그거 먹고 가면 중간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웃겼어. 잠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사고 날 뻔했다라는 그 얘기. 예. 이동 과정 중에 반란이 일어난 거야, 몸속에서. 야. 그래갖고 문 열과 동시에 내리고, 예. 거기까지. 그래서 아니 또 내부 사정을 얘기하길래, 전 근데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내부 사정이 또 재밌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픔을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겠죠. 페이스북에다 맨날 그 장염 일지를 쓰고 있어요. 자, 어서 나오십시오. 예. 뭐 한 주간 잘 지냈냐는 얘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예. 너무 좀 성급하게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다든 그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다든 것 같아서. 아니, 또 남겨놨잖아, 여지를. 그렇죠. 그래서 통과 의뢰 출생. 예. 그래서 출생을 했는데 그 출생에 대해서 그 출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이렇게 좀 성급하게 다든 것 같아서 한번 그 뒷얘기를 좀 더 좀 순서대로 좀 이어나가고 그 뒤에 한번 우리가 이제 또 성인들에 의해서 성인을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면 입사의식. 입사할 때 여기 이제 들어갈 입, 사자는 사회 사자. 사회에 이제 편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성인식이죠. 성년식 그렇죠. 혹은 성인식. 또 올해 5월 달에 이제 이번 5월 달에 보면 셋째 주 월요일이 적어지 않습니까? 성인식. 성년의 날. 성년의 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성인식 과정, 성인식의 의미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저를 보고. 예. 그래서. 떨음하게 표정을 지으세요. 저 사람이 잘 듣고 있나 궁금한 거야? 아니, 몸 지금, 상태가 이상해, 지금? 지금 근 것 같아.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염증이 장에서 뇌로 이게 전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장염이 아니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뇌염이 된 것 같아갖고. 그러면 이제 호를 짓자고. 네? 장염 황규호 선생이라고. 오늘 그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그 성인식 관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례라 그러죠. 네. 고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자를 소위 말하는 호나 자. 이를 자는 뭐고 호는 뭐야? 자 같은 경우는 호도 있고 자. 글쎄 저도 그 확실하게 구분을 잘 못하는데 또 그 어른들이 한번 요거는 그 동양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 쪽에 대해서 그거 다 아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이윤호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될 거예요. 그 보면은 이게 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인 이름이 되는 거라고. 그래요? 예. 보통 그러잖아요. 자네 어르신의 하음자가 어떻게 되시나 하음할 때 성이고 자 이름. 그리고 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별칭.
나는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방금 전에 뭐 장염 한교 선생 이럴 경우는 이 사람은 장염 그러면서 어떤 그 별명 그다음에 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갖게 되는 그 이름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 그렇죠. 더 정확히 알아봐야 돼. 여기서 확정을 지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랬다 틀리면은 요걸 바가지로 먹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저번 시간에 그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 출산 과정을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그 평안도 지역의 어떤 그 남성들의 그 출산일의 한 장면도 얘기를 했었죠. 뭐 지붕질환이라고 부인이 애를 낳는 동안에 좀 고통을 겪을 경우 뭐 지붕에 올라가서 남편이 떨어진다. 떼굴떼굴로 떨어져서 어떤 그 고통의 분만을 같이 나눈다는 등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출산 준비 과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얘기를 못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도 많이 아는 출산 전에 준비하는 게 보면 여성분들은 어떤 그 포대기, 뭐 기저귀, 베네돛, 솜 이런 것 따위로 준비를 하죠. 여기서 그 베네돛 같은 경우는 베네저고리라고 그러십니다. 소위 베네저고리. 그 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친구분들 그런 거 준비하신 거 많이 봤죠. 네, 보면 이 베네저고리의 특징은 이 단추 옷고름이 슬픈 얘기야. 친구분들 준비하는 거 많이 봤죠. 본인 거는 준비를 아직 안 하셨죠. 슬픈 얘기야. 그냥 넘어가지만 대수롭지 않은 척 넘어가지만 이 베네저고리의 특징이 옷고름이 이게 단추나 이런 게 없고요. 예, 실로 무명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길게.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그 끈에 그 긴 끈을 단 게 뭐냐? 아기의 수명이 길어져라. 그 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대기 같은 경우는 꼭 출산 전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왜? 그 부정 탄다고. 아기가 태어난 뒤에 만들면은 부정 탄다고 그 전에 꼭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요즘 보니까 또 포대기가 아예 그 스펠 그대로 해서 포대기를 해갖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그 유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미국, 뭐 유럽에서 그 예. 포대기 문화를 배우려고 그런 또 교육 시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애 건강에도 좋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보면 앞으로 뵀을 경우에는 어때? 아기가 엄마가 어떤 심장을 계속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항상 어머니가 그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어떤 편안함을 주니까는. 그런 반면에 또, 포대기 묶는 법이요? 2번 해갖고 앞으로 묶잖아요. 위로도 해요? 야, 그럼 우리 때 저희 어머니 이쪽, 제가 본 어머니들은 뒤만 딱딱 묶어갖고 어떻게 잘 다니셨는데. 어깨로 묶는 문화는 또 저희 때는 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번만 묶었는데도 애가 2-3번 이렇게 칭칭 감으면, 예.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이랬던 아이의 그 용품마저도, 뭐 자기의 그 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막 유모차부터 해서 그것까지 막 몇백만 원 명품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게 그 유모차 중에서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저쪽 스웨덴이랑 노르웨이 쪽에서 핀란드나 그 북구 쪽, 거기가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그쪽에서 오는 게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양 가죽으로 하는데,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비싸냐면 거기서는 육아법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인데도 애를 바깥에서 낮잠 재우는 것이 2-3시간씩. 예. 그게 육아법 중에 좋은 육아법 중에 하나라고 그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재를 그렇게 썼는데. 예. 그것을 뭐냐면 그 사람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카페에서 엄마들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유모차들이 저쪽에 쭉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자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어떤 그 춥게 자라는 워낙에 그쪽이 추운 지역이니까 거기서 쓰는 어떤 유모차들도 아주 고가의 그렇게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것도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길가에서 애를 재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겨울이면은 아랫목에다 이렇게 딱 해갖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온돌이 하여튼 되고. 뭐, 이게 그 육아용품이 요즘 너무 어떤 그 필수보다도, 하긴 요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물건의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위세 가치. 그렇죠. 이름값. 예, 그것이. 라벨값.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구별을 짓는 게 어떤 특징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넘어가서 포대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출산 장소를 보면은 대개 어떤 그 산모의 집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 가서도 낳거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산이 근데 보면은 많은 문화권에서도 보면은 이 출산이라는 것이 어떤 그 부정함이 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피가 나오는 거고 태반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순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상생활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고 외국에도 외국도, 그런 네.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 바깥에서 출산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말리의 만마라족 같은 경우는 만마라? 반마라족. 반마라? 반마라는 족 같은데 반마라족이라고. 아, 반마라. 말리의 반마라족. 예, 예.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 그 부족의 탈곡을 하는 거.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방앗간이죠. 그런 네. 데서 낳기도 하고. 방앗간에서. 예, 예.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브리아트족 같은 경우는 이런 외양간 가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외양간. 예, 예.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각 집에 본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조상 신이를 이렇게 모셔놓는단 말이에요. 예. 제사 단을 해놓잖아요. 그럼 당. 이 단. 이렇게 영화 보면은 이렇게 향 키고 이렇게 막 예. 인사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례를 지내고 항상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항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이를 모셔 있는 본체 말고 다른 집에 그 다른 별체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그 부정타는 행위를 그 본체에서 그 조상신이 신이가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을 경우 어떻게 그 부정스러운 행위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또 너무 센 기운을 받을까봐 그럴 그렇죠, 수도 있겠네. 뭐 그 외에 여러 지역 여러 문화권에서 출산 시 외진 곳에 가서 따로 낳고 한 2, 3일 있다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물론 이제 친정을 가서 많이 낳는다고 하지만은 그 외에도 사실 친정 가서 낳는 지역도 있지만은 보통 시댁에서 그냥 네.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낳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시댁 어르신과 같이 사는데 그 집안에 무슨 제의가 있다거나 네. 그럴 때는 친정으로 보내게 되죠. 아, 행사가 있으면. 예, 그런 거 보내게 되고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마을에 공동 제위 소위 말해서 동제사 대표적인 뭐 정월대보름 제사라든지 예. 혹은 뭐 풍어제라든지 어떤 마을에 공동의 제의가 있을 때 동네에서 어떤 임산부가 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집에서부터 그 마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예. 마을에 어떻게 보면 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진 것에 따로 이제 집을 짓게 돼서 거기서 이제 낳게 되는데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해산막, 막자는 이제 오두막 할 때 그 막자죠. 네. 해산할 수 있는 막 혹은 피막, 피는 이제 피신할 때 그 피자 써서 피막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출산에 이제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닥에 무엇을 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에? 예. 출산할 때? 예. 뭐 부잣집이랑 가난한 집이랑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도 거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거? 예, 이거는 일반 평민에서부터 저 조선시대의 그 왕까지 공통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볏집. 볏집을 깔아요? 예, 볏집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볏집을 일단 산모가 산기가 있다. 그럼 이제 방에 불을 지피죠. 예. 불을 지필 때 이제 이 불을 물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은 또 부정을 막는다고 이 불이 뜨거운 거 귀신은 뜨거운 걸 싫어하는데 불을 싫어하니까 예. 그럼 부정을 막는다는 맞아, 의미죠. 추운 거 좋아해, 걔들은. 그래서 여름에도 약간 불을 때웁니다. 분불을 이제 때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 볏집을 까는 거는 어떤 그 의생학적으로도 그 분비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피라든지 이런 분비물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 어떤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로 이제 깔아놓고 처리할 때 좀 쉽지 않습니까? 싹 걷어서 지혜롭게 하는 예. 거군요. 예. 근데 또 가만히 보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나락이 이 보면 쌀밑자 보면 어떻게 한문을 보면은 예. 요걸 살짝 풀어보면은 88이 됩니다. 그래요? 예. 88. 쌀밑자를 요걸 싹 풀어보면은 8팔자랑 10십자랑 다시 8팔자. 아,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나락이 우리가 밥그릇에 들어가는 쌀이 되기까지 88번의 손길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만큼 정성이 가고 공이 깃들고 또한 이 곡식이라는 것이 또 어떤 그 풍요, 다산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의미로서 또 이 볏집을 깐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거는 궁에서도 집을 깔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에서 어떤 이런 그 산후의 그 출산에 관계돼서
정확하게 어떤 소위 말해서 조례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해라 책으로 정해진 그런 예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17세기에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17세기 그 왕실에서의 어떤 그 출산 과정이 네. 예법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제도화되는데 이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17세기부터 후궁도 궁에서 애를 낳을 수 있게 된 거예요. 17세기부터. 예, 예. 오. 그때부터 이 후궁도 궁에서 애를 낳을 수 있게 됐다 보니까 이런 후궁과 왕비 이런 구분도 좀 하고 딱 해서 제도화를 이렇게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다른 건 구분이 안 가는데 그 왕비가 낳는 곳은 산실청이라고 하고 후궁이 낳는 건 호산청. 호산청. 근데 후궁도 또 이 종류가 달라요. 성은 후궁이랑 간택 후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은 후궁이란 건 뭐야? 그냥 성은을 입은 거고. 아, 그렇죠. 오늘 왕이 그냥 오늘 야, 너 오늘 성은이야 이러면 저기서 성은 불을 밝혀라 그러면은 그 가서 갑자기 무수리에서 한 단계 개그 상승해서 딱 그 후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이런 성은 후궁과 간택 후궁이라는 것은 왕비가 손을 네. 잊지 못할 때 그 왕손을 얻기 위해서 간택을 받아갖고 들어온 후궁을 갖다가 간택 후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대비나 중전의 그 결제를 거친 그렇죠. 상황을 내 명부에 어떠한 그 그렇구나. 결제를 거친 예.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간택 후궁이라고 그러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럼 장옥정 같은 경우는 성은 후궁이라고 보죠. 성은 후궁, 성은 먼저 입고 나중에 후절차를 또 밟나요? 그렇지. 성은을 받았을 경우 이제 왕이 성은을 내리셨을 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먼저 그다음에 임시보직 이제 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후궁으로 정규보직 후궁의 거로 되는 것이죠. 야, 요새 장옥정이 또 드라마로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했었는데 야, 잘 풀어주시네. 그 얘기를 진지하게 음악 듣고 와서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어때? 그렇죠. 근데 한교 씨가 예. 보니까 별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술도 안 먹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네. 시트러스님께서 인문학에서 들었던 내용이네요. 정리하면 승은 후궁은 외모짱, 간택 후궁은 집안짱. 왕 입장이지 왕. 그렇겠죠. 왕의 외모. 그리고 또 이제 옆에서 추천도 있을 것 같아. 전하, 저쪽이 나옵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이쪽인데. 아닙니다, 전하. 이런 식으로. 혼자서 판단하지 못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게 간택 후궁인가? 그거는 이제 간택 후궁은 저기죠. 그 내명부에서 그걸 써보고 집안을 보고 예. 이런 집안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도 보죠. 이 몸매도 보죠. 이때 몸매는 잠자를 위한 몸매가 아니라 출산을 위한. 얘가 이 사람이 다산형인가? 아들을 잘 낳을 수 있는가? 또 얼굴 관상도 좀 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예. 그리고 또 날짜도 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예. 어떤 뭐 그 주워 들은 소리인데 그 후궁을 또 교육하는 기관이 있다면서요? 있겠죠. 네, 글쎄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날짜 본다 그래서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 궁합 있잖아요. 궁합이 우리는 이제 결혼할 때 우리 궁합을 보잖아요. 근데 궁합이 원래 어떤 용도로 쓰인 건지 아십니까?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궁합은 원래 우리 잘 만나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출생도 잘 만나고 예. 서로. 근데 궁합은 사실 거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당신이랑 나랑 안 맞아 하면서 거절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중국 왕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왕실에서 이 주변 이제 오랑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오랑캐 국가죠. 네. 이쪽에서 이제 화친을 요구하면서 어떤 결혼을 통한 화친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랑은 좀 싫어. 하면서 대놓고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궁합을 맞춰보니 자네 집안의 그 아이와 우리 집안의 얘는 안 맞네. 이게 어떤 하나의 거절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제 점차로 이것이 궁합이 잘 맞나 안 맞나. 뭐 궁합을 뭐 맞춰봐야지 하면서 그런데 그게 말이 되네. 현대사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이 그 반려자 후보가 있어. 딱 들어오면 집에서 쟤랑은 궁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집에서
그 이렇게 합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을 땐 또 그 말을 쓸 수도 있었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예. 헤비멘탈님께서 창거리성 오랜만에 들렀네요. 창거리성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려네. 인간이란 참 간사하죠? 왜? 내 목소리 들은데 좋아지는데. 뭐 좀 혹시 어두운 시간을 보냈나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난방한 실내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아이스 커피에 차 안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켜야 하니 중요한 건 남이 덥다 해도 내가 추우면 껴입어야 하는 법. 남 눈치 보지 말자고요. 내가 너무 경망스러운가? 오늘은 반바지에 반팔 입은 사람까지 보이네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예. 적응하세요. 예. 아, 어제는 정말, 오늘은 이제 잠깐 바깥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못 견뎌, 체험을 못 해봤는데 어제는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이바님께서 어버이날 출산 얘기 잘 어울리네요. 구남매를 낳으신 우리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야, 구남매. 브라보. 세상 모든 어버이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바님. 뭐 계속 끊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조금씩 잘 끊긴다고. 운수 대통령께서 그거는 통신사 데이터 과잉 사용 방지책인 듯 합니다. 참고로 SKT 멜로는 안 끊기고 잘 되더군요. 그래? 자기네 거 이용하게 하려고 우리 걸 막 끊어? 그 다음에 슈렉이님께서 어제 올린 신청곡 다시 슈렉3 OST 울프마더 신청하셨고요. 아하님께서 청취자들의 창고는 채워주시고 한규 교수님은 비우셨군요. 얼른 채우실 수 있게 얼른 나오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뭘 많이 먹어요. 아직도 지사제 이런 거. 형아님께서 선식 전창걸 선생. 저를 호를 정해주셨구나. 선식 이런 거 좋잖아요. 네? 날로만 먹어야 되나? 그렇지. 날로 먹지. 그 얘기구나.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지? 선식을? 보통 이제 선식 그러면 우리가 저기 얘기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떤 곡식으로 하는데, 제사에서 보면은 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불천이라고 왕께서 보통 우리가 제사를 이제 4대 봉사, 그래서 4대조까지 이렇게 올린다. 그럴 때 4대 봉사다, 뭐 몇 대 봉사다 그러는데, 자, 이 사람은 대대손손으로 계속 제사를 올려라. 왕이 이렇게 지정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불천이 제사라고 하는데, 그럼 불천이 제사를 올릴 때 상에 올리는 거 보면 보통 이 혈식이라고 그럽니다. 혈식. 불을 쓰지 않고, 혈은 이제 피혈자죠. 고기나 어떤 고기적 같은 것도 날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이죠. 날로 먹는, 어떻게 보면 선식 그러면 뭔가 좀 저랑 안 어울린다? 왜 그 호가? 그렇지. 혈식 전창걸. 승구리당님께서 내부에다 국민TV 셋업을 설치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공정한 질서와 화합을 위해서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유상균도 조합원이면 잘 결국 제 얘기구나. 이야. 이제 그 전에 벌써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전에 28분에 올리신 분 걸 읽어드리고 있어요. 오늘 선곡 좋네요. 전쟁 미드의 걸작 머나먼 정글 오프닝 롤링 스톤즈 그러면서 그 장면 정말 여러 가지 장면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글 올려주셨고 사실 머나먼 정글이라는 그 드라마가 우리들에게 일깨워줬죠. 전우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허접이었단가를. 아니 근데 전우는 전우대로 왜냐면 그걸 볼 때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애국심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입한 대로. 뭐 그렇다고 지금 애국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적은 인간이 아닌 이상한 괴물처럼 생겼다라는 애국심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뭐 그래서 라시찬 씨, 뭐 이런 사람들 아직도 기억납니다. 삐님께서 맞습니다. 전 근대적인 폭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20대 이 노래를 테이프 한 면에 계속 녹음해서 들었죠. 스모키의 What Can I Do? 이거 계속 듣고 돌을 터득했던 20대가 생각나네요. 맞습니다요는 20분 전에 올리신 글이라서 뭐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씨랑 저랑 월요일날 사진 올려주셨어요. 아까 또 부었다님께서도 오늘도 출동
이분은 25분 전에 음악 듣다 헬리콥터 타러 출동할 뻔했습니다. 헬리콥터. 아까 이제 비슷하신가? 머나먼 정글 아, 음악 멀리 들으시고, 원하면 정글. 예. 그리고 창걸림 웃음소리, 유쾌하고 개구진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낄낄거리고 있네요. 오헤행 하셨어요. 가자동 특파원님이 자기가 머나먼 정글의 앤더슨 중사 닮았다는 소리 들었다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거기에 또 댓글로 또 재밌는 예능 쳐주시고 계시고. 자, 오늘은 한교의 문화창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숭구리당님이 중전 문마마님께서 웃으시니 소저 몸둘 바를 모르겠어 합니다. 전쟁 드라마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최신식이죠. 아까 그거 얘기하시고 예. 헤비멘탈님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희빈 김씨는 간태 구공인가 성은 구공인가 중전 문 씨는 상선의 도움으로 네. 그럼 뭐 조합원들이 4명부야? 조합원들은 왕이 아니라 백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시죠. 백성이 왕인 시대니까 아, 그렇구나. 백성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우린 국민 TV고. 제가 섬기는 예. 아무튼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신샘님께서 덥네요. 여름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한여름에 메론바 같은 방송 기대합니다. 재밌다. 이런 짧은 글인데 메론바 같은 방송 한여름에. 아 그때 막 그 전 기분이랑 그걸 한 입 깨물었을 때 그 미간이 완전히 그 확 찌르는 듯한 그때 고통과 쾌감. 예? 좋습니다. 어제 메론바 먹고 화장실 갔다가 얘기 잘 가고 있는데 화장실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후편을 얘기할게요. 화장실에서 하지 마요. 가지 열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변기를 향해서 100% 거기다 소화를 시킨 게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마요. 일자를 그렸다는. 이 참 사람들이 응?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화장실에 긴 호스가 있어서 청소까지 마무리했다라는. 이게 상상되는 게 재밌어 우리는. 그만합시다. 뭐 이게 솔트 피터님께서 안 끊겨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한규 씨도 안 끊겨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왜 그러세요? 근데 이렇게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이렇게 좀 해놔야 한규 씨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명색이 학문으로 밥 먹는 사람한테 학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 힘들죠. 무덤을 파 저렇게. 영재 봄이 없어졌네요. 바로 여름이네요. 수고하시길.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보관 또 출동하셨네요. 영재님이 행보관이에요. 예. 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자기가 조만간 안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오- 뭐 한 몇 회 안 남은 것 같던데 뭐 예. 시즌이. 그래서 예. 요즘 조금 인기가 있다고 시간을 봐야겠다고. 아닙니다. 겸손하게 불러주시면 나온다 그랬습니다. 데미지님께서 온실효과 짱인 울 사무실 에어컨 틀었어요. 야 댓글 폭주입니다. 폭주. 예. 감사하고요. 자, 아까 그 간택과 성은 얘기하고 흥미진진한 데서 이제 딱 피크를 올려서 음악 듣고 왔어요.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또 자세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만의 자세.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사극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네. 누워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뭐 잡는 거 있고. 이렇게. 근데 이 누워서 낳는 게 사실 이게 지금 틀린 고증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틀린- 눕는 건 맞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천장 천장을 보고- 보고 눕질 않아요. 그러니까 눕는 건 맞는데 천장 보고 눕는 거. 예.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천장 그래요? 보고 눕고 난 이 자세는 사실은 보면 그 17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그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의사가 개입되면서부터 이게 나온 자세거든요. 어떤 거 그 산모를 위한 안 가보셨을 테니까 모르시겠네. 그 산부인과에 가면은 네. 그 산모를 위한 그 자세 잡는 그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눕고 어떤 것 양 다리를 이렇게 걸치게 하는 그런 의자가 있듯이 이런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람이 이 아기 낳는 과정에 개입되면서부터 나오게 된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산모가 누움을 사게 되면 의사가 처치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또 이게 그 옛날에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더 점잖은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왜 이거를 점잖은 자세를 받느냐? 원래 아기 낳는 자세는 뭐냐? 보통 보면은 뭘 붙잡고 서 있는 자세거나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무릎을 꿇은 엎드린 자세, 웅크린 자세, 아니면 네 발 자세 네. 이런 자세가 보통 일반적인 그 분만의 자세였던 거죠. 이게 생리학적으로 또 이게 좀 더 용이한 것이죠. 여자가 더 힘을 주거나 어떤 네. 이렇게 할 때, 그 아기가 나왔을 때도 그게 좀 더 용이한 자세였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들에게 많은 지역에서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겠지만 어떤 웅크린 자세로 아이를 낳거나 특히 뭐 프랑스 동북부에는 그 알자스 지방에서는 보면은 의자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이 구멍 뚫리는 의자, 애기 구멍이 있는 그런 구멍 뚫리는 의자를 사용했고 에스키모 지역 같은 에스키모 부족 같은 경우는 다른 여자의 무릎 위에 앉아. 그러서 낳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앉아서 근데 보호자가 같이 있으니까 또 그렇죠, 든든하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자세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먼저 남자들이 뭘 하느냐? 그 삼이나 무명으로 왼 새끼를 꼬아서 이걸 소위 말해서 삼신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 대들보나 문고리에 음. 이렇게 묶어둡니다. 산모가 이걸 붙잡고 서서나 네. 혹은 엎드려서 이걸 하고 애를 낳게 돼요. 힘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옛날에 그래서 문지방이 몇 번은 흔들려야지 아기가 낳는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 그 쓰인 삼신줄 같은 경우 이게 그 아이를 낳잖아요. 첫 아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럼 이 삼신줄이 이 천정부지 값이 올라가게 돼요. 이야. 아니 그 출산 당시에 잡았던 그렇죠, 줄이 그렇죠. 또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럼요. 야. 그럼 이제 이거가 이제 보면은 이걸 갖고 가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거나 혹은 못 낳고 있는 부녀자들이 그걸 사가 갖고 가서 그거로 월경포라든지 생리대죠. 그 다음에 속옷, 잠뱅이를 해 입으면은 아이를 특히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런 그 첫 아이가 아들을 낳은 때 쓰였던 이런 삼신끈에 쓰인 무명 한필이 벼석섬. 이야. 이게 아주 비싼 가격. 6가만이 예. 우리로 치면은. 막 이렇게 바뀌던 그런 시기예요. 이야. 왕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산실 벽에 말고삐, 편자, 그걸 걸어 이거 힘쓰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상류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어떤 그 부자 같은 경우는 문고리에 은으로 만든 말굽새. 또 달러. 잘 사는 사람도 역시 달러 항상. 뭐든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고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애를 낳았다? 그럼 요 은으로 만든 말굽새를 녹여서 애 놀이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못에 다는 말굽 모양의 놀이개를 또 만들어줘요. 작은 그런 거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소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상투 잡는 거. 예. 남편이 와서 주식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애기 낳으면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남편 상투 잡는 거 막 그런데 뭐 그렇게 남자가 애기를 낳을 때 안에 들어오진 못했어요.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여자가 힘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방문 창호지를 뚫고 싹 뚫어놔서 거기다 상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투를 잡고 힘쓰게. 그러니까 남편은 문 밖에서 딱 문기도 딱 잡고 힘 딱 주면서 멋지다. 머리를 딱 집어서 상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탈모인들한테는 이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탈모인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드셔서 머리가 좀 얇거 아니면 좀 많이 빠져서 상투가 짧거나 아예 좀 없으신 분들은 상투 비리라고 소위 말하는 요즘은 가발식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탁 종점해서 그 상투 비리를 탁 쓰고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이제 상투를 잡고 힘쓰게. 야, 참 이런 것들이 이런 고증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옛날 일상의 고증들이 방송 이런 데서 잘 안 나와. 방송은 그냥 1회 시작하면 인상 쓰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그 목소리가 점점 과장되기 시작해, 사극들이. 그래서 저 사극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연기자들 또 경쟁하고, 연출하시는 분들이, 저게 맞나 보다 해갖고, 점점 오버하고, 감정을 오버하는데,
사극이 한 50부작이 한 10부 지나가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오바들이 목소리들만 왜 이렇게들 인상을 쓰고 목소리 크게 하는지. 죄송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상투 잡고, 그 다음에 말굽으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아들 낳았다고 그 삼주를 갖다가 이렇게 탁 훔치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요즘은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의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뢰라고 할 수 있죠. 남자들이 그 산모 애 낳는데 쫓아 들어가는 거. 저는 사실 못 들어갔어요. 그 대기실에서 있는데, 집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의 혼절지적까지. 그러니까는, 그걸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쫓아 들어가면은 내가 미칠 것 같더라고. 이런 핑계를 댔죠. 사실. 집사람한테. 사실은 남자들도 무서워요. 그렇다면 잠깐 얘기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예. 남자들이 뭐 불감이나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그런 걸 얻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걸 갖고 그 불감을 얻었다는 남자는 사실 친구분들이나 주변에 봤을 때 잘 없었어요. 그건 핑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좀 사실 좀 무섭긴 무섭고 네. 그 다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또 네. 그걸 또 거부하는 저번에 문화원서가 얘기하듯이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하여튼 어떤 우리가 이런 사안 속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은 어느 문화권이나 보면 이제 분리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바로 사람들이 와 아기 낳았다 요즘처럼 아기 낳네요 하면서 자 사모님 보시고요 아버님 보시고요 네.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바로 또 병원에 가서 인큐베이터로. 인큐베이터 딱 인큐베이터 비슷하거나 인큐베이터나 아니면은 그 유리로 네. 된 그 아기들 방에 탁 그 옆에 이제 밖에 분들이 와서 어머 아기네 하고 이러고 막 보잖아요. 신생아실로 가서. 근데 요즘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어느 지역에서나 아기를 낳고 일정 기간을 갖다가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네. 미안해요. 아니 여기 뭐 티오님께서 막장 국민 TV실록 상선 전내관이 보직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솔로인 중전 문 씨와 결혼하면 바로 임금으로 보직 변경된대. 야, 참 미안해요. 그걸 보는 바람에 잠깐 웃었어.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어디 변경한다 소리 자, 아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요 방송하다 말고 전내관으로 살면 좋겠어요? 자, 보면은 이게 이제 분리 기간을 갖고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보면 어떤 생리적 탄생인 거예요. 근데 사회적 탄생은 바로 이런 복귀 기간, 이 분리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대면함으로써 드디어 이게 이제 사회적 탄생이 예. 이루어지는 거고, 산모 같은 경우는 어떤 생리적인 복귀가 생리적인 복귀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몸을 회복해야 되니까. 몸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 몸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회로 다시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건 앞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 통과 의례의 과정에서 보면은 분리, 그 다음에 전치, 그 다음에 다시 통합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기 낳아서도 아기 입장에서 보면은 산모의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이런 또 어떤 일정 기간 전치 기간이 있고 다시 사회 이제 재통합이 되는 예.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문에 금줄을 치는 것이죠. 금줄을 치는데 역시 이때 또 왼새끼로. 근데 이게 사람들 왜 왼쪽으로 꼽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 금줄을 친다라는 거 보면 성스러운 지역과 속된 지역을 예. 구분시켜 주는 거거든요. 야, 자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성스러운 곳 가리는 것, 성스러운 것을 구분화시켜 주는 건데, 자, 우리가 손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쓰잖아요. 네, 오른손 많이 오른손 쓰죠. 많이 씁니다. 바른손이라고도 많이 하고 예, 그랬죠. 예. 오른손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많이 쓰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속된 세상, 속된 것이라고 쓰고, 왼손은 어때요? 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쓰게 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그래서 좀 더 성스러운 것.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근데 사실 왼손, 오른손 구분은 이거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어떤 구분이거든요. 오른쪽, 왼쪽 구분이라는 것은 예. 어떤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 세상을 인지할 때
가장 먼저 하던 게 카테고리, 범주화 시키는 건데 그 범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2등 두 개로 구분하는 거. 양면.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구분하듯이 그것이 바로 이 신체에서 보면 바로 또 오른손과 왼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가면은 뭐 이렇게 인도 문화권 가면은 식사할 때 그쪽 손 올리지 말라라는 그렇죠, 그렇죠. 얘기도 있고 예, 예. 한 손만 사용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덱스터란 말 있지 않습니까? 띵띵띠리. 덱스터라는 게 그 왼손잡이의 뜻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게 보면 좀 특이하게 똑똑한 애들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덱스터 너무 좋아하죠. 프리뷰 앤 덱스터. 뭐든지 그냥 미드 쪽으로 연결시키는구나. Following take place between 2 a.m. 4 a.m. 야, 이거 오늘 개인기가 막 나오네. 음악 듣고 와서 예, 예.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거 전내관 나오면서. 예? 오늘은 지금 온통 그리고 이 댓글 다 대장 학문 쪽으로 계속 얘기가. 헤비멘탈님께서 아까 읽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숭구리당님 댓글 폭주하고 계십니다. 중전 문마마님께서 웃으시니 소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렇고 그 밑에 그 댓글을 내가 댓글을 너무 잘 읽어주셔서 좋은데 물타기가 심하대. 태평양까지 떠내려갈 것 같대. 한강까지만 가주세요. 숭구리당님께서 사실 크만 한 20번 써시고 사실 저 똥 이야기 너무 좋아요. 상상되는 게 재밌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 제목이죠. 효아님께서 안 끊긴다니 화장실에서 안 끊긴 추억이 새록새록. 우리 한규호 씨는 안 끊기는 게 아니에요. 끊을 수가 없어. 그만해요. 오도리 햇반님께서 오늘은 컨셉이 변 시리즈로? 근데 진짜 변 있잖아요. 얘 좀 변되게 만들어주세요, 창걸님. 여기저기 막 고소하시는 사람이요. 고발하고. 저는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행님께서 천둥의 우포를 좋아하시는 창걸이 형 그때는 설마 했었는데 메론바의 미간증 멘트에 확신이 듭니다. 변태 성향이 조금 있으신 게 맞네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저야 뭐 독거 생활을 한 지 오래돼서 편의점 가려면은 한 5분을 걸어야 되는 거리 집이랑 그때 팬티 한 장 입고 얇은 추리닝 바람으로 5분을 걸어요. 그리고 다시 와. 그때 온몸이 냉각되고 풀어지는 그 느낌. 이야, 살아있네. 를 느끼죠. 그게 변태 성향이라면 변태 성향. 그거 어쩌자는 거야. 아니, 이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명님께서 출산 자세가 바뀌는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먼저 시작해 주세요. 예. 아니, 오늘 유익한 얘기가 많아요. 신샘님께서 이사 간 날 아침에 큰 거 보고 물을 안 내렸다고. 그 순간 머릿속에 미션 임파서블 음악이 울리더군요. 순식간에 닦고 손살같이 달려나왔죠. 닦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아침부터 진짜 못 볼 걸 봤었네요. 옛날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티오님께서 국민TV실록 막장 국민TV실록 상선 전내관이 보직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중전문 씨와 결혼하면 임금 낸다는데 티오님께서 거기서 답장을 하셨어. 감사합니다. 창걸님이 광해편 안 읽어주셔서 파업 중이라고. 월요일날 올려주셨는데 예. 월요일날 선곡이 가득한 바람에 예. 모아주세요. 계속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숭구리당님이 이제 티오님 편 들어서 극본 하나 쓰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 무지개님께서 스마트폰으로 글 올리는 거 포기했습니다. 역시 세대가 다르다는 미국의 스타트rek이라는 드라마에서 서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배경이 지구 기준으로 25세기인가 했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오도리 햇바님께서 재밌다. 변과 학문 출산의 인문학. 난 이 시간이 좋아. 야설과 교양이 넘치는 절묘함. 숭구리당님이 답변해 주셨고 외설과 예술의 경계를 오가는 오묘함의 극치. 어나더 타임. 전상선의 진행. 지족동 김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예, 맞아요. 덱스터 오른손잡이. 예,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시니스터. 왼손잡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확신 있게 주장을 하거나 하면 뒤에 다른 답이 또 나올 때도 있어요. 잠시 제가 헷갈렸습니다. 우린 또 바로 인정하잖아. 예. 국민TV는 잘못한 거 바로 인정해야 돼. 예. 제가 공부를 과거에만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공부는 과거에만 했다고. 그리고 떵떵거려 근데. 잘못해놓고. 헤비멘탈님. 이건 뭐 19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대장학문 내시경을 다루는 메디컬도 아니고 도대체 이 방송의 정체성은 뭐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왜 팟캐스트 순위가 안 올라가는 거지? 팟캐스트 순위. 네? 상선 영감께서 팟캐스트에 대한 소개를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팟캐스트 순위 어디서 보는 거예요? 팟빵 게시판 가면은 순위가. 네. 우리 프로도 팟빵 게시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한데 그 순위가 있어요? 네. 좀 땡기는데 오늘은 왠지 비치보이스의 음악 듣고 싶네요. 비치보이스 음악이 쏟아져 나오면 여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비님께서 난 이 시점에서 변이 생각날까요? 낸샹도 생각이 나오고요. 네. 인간이 낯선 것을 동경하는 본능이 역사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변태 성향은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랍니다. 야, 그럼 그분 엄청 혁신시키고 계시네, 지금. 누구요? 요즘 그 다연장 변포를 이렇게 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게 또 그 변에서 그 변으로 가는구나. 김재현님께서 선곡을 좀 대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듯한데요. 전국적인 방송으로 가라면. 그래야죠. 많이 신청곡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곡 위주로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백두산 노래 들으니 공연장에서 단체로 헤드뱅잉 하고 있는 생각이 드네요. 멋집니다. 헤비멘탈님 또 마지막으로 예언 하나 한대. 창거리 상황이 상성 캐릭터를 계속 밀면 영화나 지상파에서 섭외 들어옵니다. 의외로 잘 어울려요. 특히 목소리가 예? 상선 목소리가 일반 내시하고는 다르다고. 광해라는 영화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위대한 왕이 될지도. 상선이 중국 영화에선 그런 게 있었는데 내시급들이 그 정권을 장악을 해갖고 황관이?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뭐 정권을 갖고 싶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예능이 계속되는 건 환영합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팟캐스트 1위 막장 드라마 노무현은 안 죽었다 합니다. 어나더 타임에서도 막장을 더 치셔야 더 외설로 빠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수 대통령 창걸림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요즘 출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는 팟캐스트 구성의 아우성을 듣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들 꼭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고요. 그렇군요. 또 여기선 또 어제 또 출산에 대한 새로운 소식. 우리 그 옛 조상의 그 지혜로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구성의 님보다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쭉 계속 가죠. 뭐. 예, 가시죠. 예. 우리가 이제 그 금줄을 칠 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은 남자 여자 구분 할 때 보면은 그 새끼의 숫과 남자일 때는 고추, 여자일 때는 청솔가지. 청솔가지. 예, 청솔가지 다죠. 근데 이 고추나 청솔은 다 이게 양을 뜻하면서 양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음한, 그 부정의 기운을 쫓아내는 건데. 그 고추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붉은색인데 이게 붉은색 그 붉은 적자를 또 풀어보면은 큰 대자 불화자 모양이 나오게 돼요. 큰 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을 또 물리쳐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붉은색 같은 경우가 보면은 남쪽 방위를 가리킵니다. 남쪽 방위 역시 어떤 그 양의 기운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붉은색을 이용한 어떤 그 귀신을 쫓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우리가 동짓날 그 팥죽 끓여 먹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길놀이 할 때 그 붉은 흙을 뿌려준다든지. 여기 보면 또 그 그러니까 성스러운 장소에 보면 주변에 붉은 황토흙을 뿌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청솔 역시 보면은 그 푸른색,
이제 동적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역시 어떻게 보면 동적, 창조, 새로운 탄생, 뭐 이런 걸 나타내면서 어떤 그 양의 기운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양의 기운으로서 이 음의 기운을 막고, 그 다음에 그 소나무 그 솔가지, 그 솔잎이 어떻게 보면 좀 뾰족하죠. 그러니까 그거로 귀신들을 이렇게 콕콕콕 찌른다. 물리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그 여자의 의미로 곳이 바늘 같이 생겼잖아요. 예. 뜨개질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그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 옛 선조들은 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금줄을 쳐놓고, 우리가 이제 그 애가 나면 집에 이제 금줄을 쳐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그러면서 이제 37이라 그래요. 이제 문 아나운서님이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으면은 분명히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정어머님이 이러셨겠죠. 야, 일하러 나가면 안 돼. 적어도 몸 푸는 게 그래도 37일은 지나야지. 라는 말씀 보통 하십니다. 어른들이. 몸 풀 때 37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37일이란 건 뭐냐면 7일 3번. 777. 20하루. 이렇게 2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숫자 보면 3. 보면 또 7.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숫자가 또 우리가 또 100일덕을 하잖아요. 10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단군 신화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죠. 100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37일, 21일 있었다. 동굴에 들어가서 곰이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시간이 안에 가서 이제 마늘 막 먹고 그리고 나온 게 보면 100일이다. 아니면 37일, 21일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고전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3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3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많다. 응? 그리고 좀 꽤 많은, 좋은, 크다, 뭐 빈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3이. 예, 3. 그래갖고 요 3이 낀 어떤 7일에 3번, 그 다음에 100. 왜 7일 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요거는 자세히는 안 알아봤는데, 요게 아무래도 그 음력과도 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그 달력에서 7일 단위로 나누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달의 주기와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보름이지 않습니까? 한번 예. 달이 차고 지고 할 때 보름 단위를 하는데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7일이 되고 보통 그러면서 이제 그런 7일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봅니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목욕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원래 3일 뒤에. 아, 그래요? 3일 뒤에 첫 번째 목욕을 하게 됩니다. 음. 산모랑 아기랑. 그래서 첫 세욕이라고 하죠. 요 3일이 왜 걸릴까 보니까는 요때가 뭐냐면 이 배꼽이 아무는 시기. 이 배꼽에 딱지가 떨어지는 시기. 어떤 그 위생적으로 생각하시죠. 야, 그 지혜롭다. 그렇죠. 지혜롭네요. 그래서 그 3일이 그래서 첫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삼신상이라 그래서 앞선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미역과 있었던 삼신상을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걸 갖고 미역국을 끓입니다. 간장으로만 간을 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런 거로 해서 미역국과 그 밥을 먹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아기 머리맡에는 그 미역국과 쌀밥을 각기 3그릇씩 놓고 삼신 할머니께 기원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무병장수하도록 우리 잘 살도록 해달라 하고 요때 바로 그 아까 준비했었던 베네쩌고리를 아기한테 입히게 되는 겁니다. 포대기로 이렇게 싸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첫 옷을 이때 이제 입히게 되는 겁니다. 베네쩌고리를. 그래서 이 첫 아들이 입었던 이 베네쩌거리는 재수가 좋다 그래갖고 어떤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시험 치러 가거나, 응? 저희 형님들 보면은 시험 치러 갈 때 일로 와봐 하더니 뭐 그 전날 어머님들이 막 꼬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첫 아들이 입었던 베네쩌거리를 그 옷 그 등짝에다가 네.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그거 입으면 재수가 좋다고. 뭐 시험 치러 갈 때나 아니면 무슨 큰 계약을 하러 갈 때나, 응?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일을 하러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꿰매 갖고 입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었죠. 예, 뭐 어떤 도박할 때 뭐 여자 팬티를 입으면 뭐 좋다란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어떤 그런 그 부적과 같은 예.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 일에 그래서 37일 7일 갖다 보통 일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일에, 두 일에, 3일에, 세 일에. 그래서 이 37일이 지나고 나면은 삼신하님께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이 금줄을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아, 그때 걷는 거예요? 그렇죠. 금줄을 걷어내고
일가 친척들한테 이 산실을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와서 아이고 우리 아이 태어났네. 정식으로 이 아이가 사회적 탄생을 갖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고 나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100일을 지나게 됩니다. 이 100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100일을 지났다라는 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100 그러면은 많은 날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100일이 넘기면은 우리가 보면 한 고비를 지났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일 잔치를 그렇죠. 하고 그랬군요. 그리고 100일을 넘기기 전에 예. 많은 아이가 또 이렇게 많이들 네.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예전에. 네. 그리고 또 이게 아기들뿐만 아니라 이 산모들이 아기를 그때 옛날에는 산모들이 아기를 내려갈 때 상당히 이거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어떤 위험한 일이었던 거거든요. 어떤 지금과 같이 어떤 그 위료적인 시설이 돼 있지 않고 그럴 때 난산을 할 경우가 많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산모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산모가 들어가면서 산실에 애기 낳으러 산실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벗어놓은 이 집신을 이렇게 문 쪽을 향해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내 그걸 보면서 저 집신이 다시 바깥쪽으로 신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힘든 그런 얘기였죠. 그 백일 잔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먹는 떡이 뭐예요? 백설기죠. 꼭 해야 되는 떡. 백설기. 그래서 백설기야? 이 백설기에 보면 흰백자, 네. 흰백자가 어떻게 보면은 숫자 100자랑 그럼 맞아요. 상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설기를 해서 사실 이 백설기를 100명에게 나눠줘서 100명이 그걸 다 먹어야지 좋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백설기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때 바로 100일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아기가 머리를 이제 깎는 날인 것이죠. 머리를 깎을 때 다 깎는 게 아니에요 또. 요즘은 홀라당 다 깎잖아요. 네. 이뻐 머리 잘라라고 다 깎는 게 조금 남겨둡니다. 이렇게 조금 남겨내서 요건 이때 이 머리 깎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냐 베넷머리 깎는다 그럽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고모들이 깎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고모들이 아버님의 누이들이 그때 보통 이제 애를 낳을 때 옆에 산파 역할을 해주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고모들도 이렇게 계실 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깎아주면서 이렇게 조금 남기는데 이렇게 하면은 명이 길어진다고. 아, 머리를 좀 남기면?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때 이제 베네 쪼고리를 벗고, 옷고름이 있는, 섭과 옷고름이 있는 저고리를 이제 아이한테 입히게 되는 것이죠. 아, 실을 푸른 다음에. 예, 그렇죠. 이제 단추가 달린 그런. 그게 100일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 그렇죠. 이 100일 잔치 때 이제 그 옷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아리토리님께서 베네쩌거리. 우리 어머니 내 대학 시험 갈 때 제 외투 주머니에 넣어주셨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군요. 덕분에 붙었는지 벌써 30여 년 전 이야기네요. 이제 그분은 곁에 계시진 않고 오늘이 어버이날이군요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사연과 또 얘기해 주시는 그 문화창고 내용이 이렇게 결합되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결합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5월의 달이 어떻게 보면 각종 기념일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단계에 대한 기념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성년의 날. 그래서 한번 요 5월의 주제를 그래서 통과일을 한 것도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오늘 마침 또 수요일 날 5월 8일 어버이날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네요. 예. 흉화님께서 또 보충을 해주신 것 같아요. 3이란 숫자는 음양지, 해달땅을 뜻하니. 7은 음양에 오행이 더해진 수. 그래서 음양이 더해져 이 자식을 보니 3칠 동안 몸을 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좋아,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낳고 바로 그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산모와 아이를 개방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기간을 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뭐 3일에서 혹은 50일까지 막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그렇지.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납니다. 태어나서 뭔가 여린 애가 함부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이게 3칠 이렇게 분리를 갖다가 전에는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어려운 집안에서는 몸 푸는 게 소위 말해서 몸 푼다 그러잖아요. 3-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저 낳고 뭐 한 3-4일 만에 바로 그 개울가에 나가서 빨래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님이. 그런 분들 많죠. 집안일 해. 야, 뭐 언제 몸 푸냐.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막 이런
또 저희 어머니 말하니까 저 태어나던 날에 대한 그 어머니 말씀해 주신 그 사건들이 생각나네요. 저는 사실 보름 일찍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도둑이 들어갔고 어머님이 놀래시는 바람에 또 산파도 못 부르고 네. 그냥 아버님, 어머님, 그다음에 할머님 그때 계셨는데 그 세 분이서 저를 낳은 거예요. 갑자기 나와갖고. 근데 나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양수가 일찍 터지는 바람에 물을 먹고 나온 바람에 이게 거의 이게 저 세상 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또 뛰어서 그 동네에 보면 산파 하시는 분들 있죠. 산파 할머니를 막 불러왔던 거예요. 불러와서 그분이 와서 이제 이게 물을 빼내고 애를 이렇게 이제 엎어놨는데 또 옆에서 보시는 할머니가 왜 애를 엎어놓냐면서 물 거의 빠져나오는데 다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다시 발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꼴딱꼴딱 넘어가는 걸 우리 아버님이 다시 들쳐매고 그 병원에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는데 마침 그 산부인과가 처음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이구, 야. 처음 사이버 인간 출신. 이제 이게 요런 얘기 왜 하냐면 바로 여기 요즘 보면은 분리를 갖다 해요. 어떤 식 우리 본 산후조리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집일수록 아주 비싼데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그 유명 배우가 우리나라 와서 그 산후조리원 예찬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산후조리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1996년 10월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처음 들어오면서 이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독특한 문화인데 이곳이 가만히 보면 독특한 문화이면서 어떤 새로운 그 신식의 문화인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371과 비슷한 그러네. 우리 문화를 어떤 그 민속이 하나의 또 상업화된 거라고도 할 수도 있는 아주 그 독특한 문화의 어떤 상업화라고 해야 되나 끊어지지 않아. 현대가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발전했다 해도 과거의 그 지혜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식탐님이 홈페이지 게시판 스튜디오 봤는데 창걸님은 얼굴이 자기 피부가 아니라 가면인가? 전혀 늙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얼굴. 이제 가면 바꾸셔야 할 듯. 그 얼굴 너무 오래 사용했음. 원빈으로 바꿔, 원빈? 예. 저도 제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선명하게 기억나는 얼굴은 아닌데, 이렇게 뭐 억지로 떠올리려면 그 얼굴 이렇게 떠올려지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전창걸이야는 있는 것 같아. 보여줘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교의 문화창고. 재밌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병을 앓으신 다음부터 좀 재밌어진 것 같아. 이제 출생은 이제 마감이 됐나요? 그렇죠. 이제 어떤 그 100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출산 이래의 어떤 그 큰 변곡점이 이제 지났다고 볼 수 있죠. 뭐 도리야 뭐 이제 그때부터 생일 어떤 그 나이 들어가면서 그 나가는 거니까 이제 다음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그 아까 얘기했던 입사의례, 즉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어떤 그 성인식 하나 이제 성인으로 인정되는 확 훌렁 건너뛰는 거야? 훌렁 건너뛰죠 뭐. 뭐 저 초등학교 이런 성장 과정은 건너뛰는 거야? 제가 사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 좋아해요? 우리 아이한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춘기 이전의 애들은 바락기야, 바락기. 이유 없이 그냥 바락바락거리는 애들. 악마야? 예. 예. 자명님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말이 어린이가 믿을 수 없다니 그 손으로 호호 손바닥을 물어 비비자 진흙 같은 덩어리가 생겨 어린이는 놀라움으로. 이거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바님께서 제주도 고사리 주문했어요. 600g에 7만원. 오, 진짜 비싸다. 제주도 고사리. 600g에 7만원이면. 문아나운서님이 제주 시절 고사리 따러 다니셨다길래 수다 좀 떨었습니다. 뭐, 따로 비정규직을 가지셨나요? 고사리 채집으로? 방송 끝나고 연봉이 부족하여 투잡을 가시셨군요. 오도리 햇바님이 다음 방송 주제는 갑가을의 아랫도리 인문 교양학을 좀 방송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재밌게 쓰셨지만 이거 재밌는 얘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갑가을에 대한 얘기. 갑가을의 얘기는 뭐 재밌겠죠. 예. 자, 그럼 다음에 우리 또 한교 씨를 또 재미난 이야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내부 건강을- 사정이 아주 예, 예.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차리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오늘 수요일도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1시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